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적립식 투자 세 번째 편으로 핀테크 회사들 페이팔, 스퀘어, 비자,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회사입니다. 이 벤모라는 앱으로 모바일 송금 결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크립토 커런시 매매 서비스도 페이팔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도소매업을 위한 전반적인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캐시 앱으로 송금, 인베스팅, 크립토 커런시, 매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하고 기업하고 은행 정보를 이어주는 그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의 이 두 기업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비자는 은행과 같은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 차지하는 피를 더 세분화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당 피를 차지하는데 이제 비자는 정보 제공, 네트워크 액세스, 뭐 이것저것 따로 구분해서 이제 차지를 하고 레베뉴를 그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네요. 간단한 기업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현재 주가 상황, 재무 상태, 그리고 과거 62회에 걸쳐서 매달 적립식으로 한 주씩 샀을 경우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2021년 2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페이팔이 298불 37전이었고 스퀘어는 272불 75전, 비자는 209불 96전, 마스터카드는 341불, 그리고 shares outstanding 총 주식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1.2 빌리언 쉐어가 있는 거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450.9 밀리언 쉐어가 있는 거고요. 비자는 2.1 빌리언 쉐어가 있고 마스터카드는 994.5 밀리언 쉐어가 있습니다. 마켓캡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한 350 빌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23 빌리언 달러, 비자 같은 경우에는 448.7 빌리언 달러,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339.1 빌리언 달러. 이 시가총액은 종가하고 주식수를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베타는 S&P 500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수치고요.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1.2, 스퀘어 같은 경우 2.6, 비자 같은 경우 1.0,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1.2 이렇게 나오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 좀 높아요. 이제 여태까지 고성장을 해왔고 그 사이사이에 뭐 업앤다운이 많으니까 베타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 이제 고성장에 의해서 이렇게 좀 베타가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거니까 장기 투자, 뭐 적립식 투자를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일즈 레베뉴 총 수익은 페이팔이 21.5 빌리언 달러, 스퀘어가 7.7 빌리언 달러, 그리고 비자가 21.5 빌리언 달러, 마스터카드가 15.3 빌리언 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 페이팔하고 비자하고 거의 동일한 수치죠. 그리고 스퀘어는 7.7 빌리언 달러. 페이팔이 스퀘어의 한 3배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고 마켓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하죠. 3배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 페이팔은 4.2 빌리언 달러, 스퀘어는 0.3 빌리언 달러, 비자는 10.4 빌리언 달러, 마스터카드는 6.4 빌리언 달러 이런 식으로 나오고 net profit margin 레이시오는 이제 순이익을 총수익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net income을 sales revenue로 나눠준 그게 margin ratio고요. net profit margin ratio고.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0% 조금 안 되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 4% 조금 안 되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50%나 되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4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좀 많이 세분화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차지할 때. 그래서 이제 내 프라핏이 내 순이익이 좀 극대화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스터카드보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비자보다 현저히 낮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익스펜스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죠. 4.1%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고 있고 이제 그로우하는 컴퍼니니까 이제 주가는 거의 총 수익에 비례해서 가고 있죠. 이제 마켓캡 비율이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비율이 이 총 수익
세일즈 레베뉴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얘는 뭐 넷인컴은 아직까지는 조금 나오지만 투자도 많이 하고 익스펜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손익 총 매출 세일즈 레베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치를 쳐주는 거고요. 예, 어닝 퍼 시어는 딜루티드 개념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에 3.54, 스퀘어 같은 경우에 0.46, 비자 같은 경우에 4.35,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6불 37전 퍼 시어, 주당 이 정도의 인컴을 벌었다, 넷 인컴을 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일즈하고 마켓캡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15.56 타임스, 그리고 스퀘어는 15.67 타임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21이 조금 안 되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22.34 타임스 이렇게 나오고, 이걸 보면 오히려 페이팔하고 스퀘어가 비자보다 낫죠.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비자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프라이스 투 어닝스를 보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81 타임스가 조금 안 되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574.64 타임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 48.47 타임스,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53.80 타임스 이렇게 돼 있고, 페이팔하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레이시오를 보면 좀 낮잖아요. 아직까지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보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틀린 거기도 하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낮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PS 레이시오를 더 쳐주는 것 같고요. 이 PS 레이시오도 비자보다 아직까지 낮습니다. 이제 회사가 더 풀리 성장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넷 프로핏 마진도 높아지고 넷 인컴이 높아지면서 세일즈 대비, 그러면 이제 넷 프로핏 마진도 높아질 거고 이 레이시오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이 P 레이시오도 낮아지면서 PS 레이시오는 또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산하고 부채를 한번 보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70.4 빌리언 달러가 총 자산이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8.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9배 조금 안 되죠. 9배. 페이팔이 스퀘어의 9배가 조금 안 되고, 한 9분의 1 조금 안 되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80.4 빌리언 달러,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33.6 빌리언 달러. 네, 이 중에서 이제 단기 자산, 커런트 에셋은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51 빌리언 달러, 상당히 높죠.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 6.5 빌리언 달러, 상당히 높고, 비자 같은 경우에 26.3 빌리언 달러, 상대적으로 낮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19.1 빌리언 달러, 상대적으로 비자보다는 높고,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채는 총 부채, liabilities, 페이팔 같은 경우 50.4 빌리언 달러, 스퀘어는 6.1 빌리언 달러, 비자는 42.7 빌리언 달러, 마스터카드는 27.2 빌리언 달러. 그래서 부채하고 자산하고 그 비율로 봤을 때는 마스터카드가 또 월등하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70%, 페이팔하고 스퀘어는 72%, 75% 이 정도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81% 정도 되는 거고, 다 이제 재무적으로는 건전하다고 프루븐된 회사들이니까 뭐 특이한 사항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겟 프라이스, 주가의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18불부터 375불 그 사이로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책정돼 있고, 스퀘어 같은 경우 200불에서 304불, 비자는 220불에서 270불, 마스터카드는 345불에서 440불 그 사이고,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는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300불, 250불, 240불, 뭐 390불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은 이제 불 케이스로 봤을 때 페이팔은 26%가 조금 안 되고, 스퀘어는 한 11.5% 정도 되고, 비자는 28.6%, 마스터카드는 29% 조금 넘고, 그리고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로 봤을 때 페이팔은 2% 정도, 스퀘어는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가 더 낮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비자는 16% 조금 안 되게, 마스터카드는 한 14% 조금 넘게 그 정도가 되고요.
애뉴얼 디비던드는 이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조금 주는데 페이팔하고 스퀘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62회를 투자했다고 하면 이제 5년 하고 2개월, 올해 1월달, 2월달, 올 초에 샀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샀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총 62회에 걸쳐서 매달 월 초에 한 주씩 샀다고 하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금이 5,700불 정도 들었고요. 그 평균 가격은 한 92불 정도, 92불 조금 안 되게. 이건 단순하게 나눠준 겁니다. 2월 12일 종가가 292.64. 그리고 총 주식 수는 62회에 걸쳐서 샀으니까 62주. 그래서 2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 가치는 한 18,000불이 조금 넘는 그 정도가 되고요. 배당금은 없고 이제 수익금은 요거에서 총 투자금 뺀 거 한 12,000불 조금 넘는 금액, 그리고 총 수익률, 그냥 단순 수익률은 218%가 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연수익률 APR이라고 하죠. 그냥 복리로 계산했을 때 한 25%가 되는 거고 5년 하고 2개월 동안.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 똑같은 식으로 62회에 걸쳐서 투자를 했으면 총 투자금은 3,800불이 조금 안 됩니다. 한 62개월 전에는 굉장히 쌌어요. 한 10불 정도밖에 안 했고, 그리고 그래서 평균가가 61불, 그리고 2월 12일 종가가 265불 15전 해가지고 62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 가치는 265불 15전 기준으로 16,439불 30센트.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수익금 12,652불, 그리고 총 수익률은 단순 수익률입니다. 요거 나누기 이제 투자금 300%가 넘는 거고요. 이제 복리로 연 수익률 APR 계산하면 한 33% 정도 나오는 거고요. 5년하고 2개월 동안. 엄청나죠?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 똑같은 식으로 총 투자금은 8,362불 조금 넘게 들었고, 평균가는 134불 88전, 그리고 종가 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현재 시장 가치는 한 13,000불 정도. 그래서 배당금은 175불 11전을 받았을 거고요. 그 사이에 5년 2개월 동안. 그리고 수익금은 4,800불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총 수익률은 57.31%, 그리고 연수익률은 9.1% 정도 되는 거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투자금이 똑같은 62회에 걸쳐서 한 13,000불이 조금 안 되고요. 이제 평균가가 200불이 좀 넘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62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 21,162불 46전이 현재 시장 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그동안 받은 게 216불 30전 정도로 계산이 나오고요. 수익금은 한 9,000불 조금 안 되는 금액. 그래서 총 수익률은, 단순 수익률은 한 70% 조금 안 되는 68.97%. 그래서 연수익률은 10.6% 이 정도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스퀘어나 페이팔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비자하고 마스터는 최근에 핀테크 쪽으로 더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페이팔하고 스퀘어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떴으니까 이 정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잠깐 보면, 그래프를 보면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마스터, 그리고 요 그린이 비자, 그리고 얘가 페이팔, 얘가 스퀘어. 스퀘어가 월등하게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낮아 보이는데, 얘를 빼면 얘네들도 그렇게 낮은 거 아닙니다. 1월달 초의 주가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 스퀘어 같은 경우에 11불, 페이팔은 33불, 비자는 73불 좀 안 되게, 마스터카드는 90불 조금 안 되는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스퀘어하고 페이팔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핑크 스퀘어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뭐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은 수익률이 났지만, 만약에 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고, 또 여기서 샀다 근데 여기서 팔았다 떨어지니까, 이때 팬데믹 3월 달에 그럼 또 손해를 엄청나게 보시는 거고,
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그냥 존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뭐 여기서 샀는데 요 정도까지는 계속 횡보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한 거고, 스퀘어를 빼면 페이팔이 또 월등하죠. 페이팔도 뭐 요 정도에 샀을 때는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올해 3월 달은 떨어진 거고. 근데 적립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적립식이 되니까 코스트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계속 사다 보면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때 샀다가 조금 올랐다.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좀 올라가 거의 본전 됐네. 그러다 푹 꺼지고 이렇게 하면 투자 망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팔도 없애버리고 보면 마스터카드하고 비자는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요때는 비자가 났었고 요때는 지금은 이제 마스터카드가 더 위에 있으니까 지금 5년 기준으로 수익률은 마스터카드가 더 좋은 거고 꼭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성장률에 뭐 이렇게 보여주려는 법은 없고요. 이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들 사고 있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드라고 벤모라든지 뭐 그런 앱들이 앞에 트랜잭션이 있으면 뒤에서 프로세싱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세싱 회사를 페이먼트 프로세싱 회사를 살려고 하다가 반독점법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 뭐 비자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쪽으로 더 진출하고 뭐 회사를 더 살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괜찮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페이팔, 스퀘어 아직까지도 핀테크가 굉장히 핫하니까 계속 이런 고성장을 보여주라고 보여주고요. 이런 적립식 투자를 하면 결국은 이제 코스트가 에버리지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니까 이제 길게 보면 결국은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